예로부터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에 크고 농사는 농부의 땀으로 완성된다고 할 만큼 부지런함은 농부의 가장 큰 미덕이었는데 농부는 채소하고 같이 살아야지 채소가 잘 되지. 한시라도 난 숨을 놓으면은 농사 패망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러한 원칙과 달리 게으르지만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고? 오늘의 주인공 게으른 부자 농부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 양주로 향한 제작진.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길래 게으른데도 부자 농부가 될 수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부지런해야지 부자가 되는데 이분은 게으른데도 부자가 된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게으르면 부자 농부 아니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농업방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여기 양주에 게으른 부자 농부가 있다고 찾아왔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아, 양주 베토벤 아저씨 말씀하시나 보네. 양주 베토벤? 왜 베토벤이에요? 아, 머리가 좀 이렇게 뿔긋뿔긋 나오신 분 있거든요. 그분 어디 있어요? 저쪽에 가시면은 농가 있습니다. 농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부자 농부의 농장이라고 하기엔 여러 면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 다 말라버린 고추나무에 썩어가는 호박, 그리고 대표 작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우스를 가득 채운 잡초들까지. 게으른 부자 농부의 정체가 궁금하다. 저분 같은데? 그런데 이때 하우스 안쪽에서 누군가의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웃 주민의 제보대로 헤어스타일이 독특하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 농업방에서 나왔는데요. 네. 제가 게으른 부자 농부 양주 베토벤을 찾으러 왔거든요. 혹시 맞나요? 예, 게으른 농부 맞습니다. 예, 제가 바로 베토벤입니다. 싱크로율 200% 양주 베토벤을 찾았다. 대표님 보니까 뭐 작물은 안 보이고 거의 풀만 보이더라고요. 또 어떤 작물을 키우시는 거예요? 아, 제가 풀속진주라고 풀농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작물 대신 풀농사를 짓는다? 제가 풀농사 얼마나 짓는지 그거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자, 여기가 풀농사 현장입니다. 공개된 풀농사 현장에는 봄의 싱그러움이 가득 전해지는 어린 열무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열무 아니에요? 열무는 열무인데 보통 열무하고 좀 다른 무농약 열무? 무농약 농사 12년 차, 오늘의 주인공 이훈길 부자농부를 만나보자. 힘들다는 무농약 농사를 짓고 있지만 게으른 부자농부로 소문난 이훈길 씨. 과연 그가 말하는 풀농사는 무엇이며 왜 게으른 농부로 알려진 걸까?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열무 상태하고 풀 상태하고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풀을 함께 살핀다? 풀은요, 열무의 품질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저는 풀을 키웁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작물과 풀의 공생을 허락하라. 이훈길 씨의 농장에서는 작물과 풀이 함께 자라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풀을 매지 않아 게으른 농부로 알려진 그가 풀을 키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풀이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토양 속의 미생물이나 어떤 그 자기네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풀이 잘 자라는 땅은 역시 곡식도 잘 돼야 정상이지요. 좋은 땅에서는 풀도 잘 자랄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건강한 땅에서 자랄 뿐 아니라 특별한 열무라고. 이 열무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열무 종자가 아니에요. 요거는 시래기 무 종자입니다. 가을에는 시래기로 심고 봄에는 열무로 밀식으로 하면 열무가 됩니다. 그래서 열무로 심는 거라 이게 다른 사람의 열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식감이 부드러우면서도 물이 많고
추위와 병충해에 강해 무농약 농사에 적합하다는데 갑자기 열무를 뜯어 맛을 음미하는 부자농부. 이게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걸 떠나서 안전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면역성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거 술 한 잔 먹고 나서 숙취 해소에는 이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어요. 숙취엔 생열무가 최고인 걸로. 하나 드셔보세요. 아 진짜 그냥 먹어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아니 뭐 죽을 걸 드릴까? 걱정하지 마시죠. 이게 바로 해서 먹으니까 더 신선하네요. 요즘에 이제 정수기물 찾잖아요. 그만큼 이제 오염됐다는 거야. 그런데 물 중에서 최고의 물은 식물에서 나와 있는 그 물입니다. 정화도 그 이상 정화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만큼 어려움도 많다는데 아이고, 이 녀석들 다 파놨네. 다 파놨어. 열무밭에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한데 아직 다 자라지도 못한 어린 열무잎이 누렇게 변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이게 열무가 자라는 환경이 좋으니까 땅 속에서도 제가 동물을 키웁니다. 동물도 키운다? 이 안에는 뭐 미생물이 됐던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먹이가 살아있으니까 그 먹이의 천적인 최고가 두더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두더지가 길을 파고 다니니까 그 길은 뿌리가 닫혔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데 이 아이들이 그만큼 이제 생육에 불량이 생긴 거예요. 열무와 함께 자라는 풀도 열무의 뿌리를 다치게 하는 두더지도 무농약 농사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흔히 제초제나 살충제를 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치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그거를 안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도 신나고 동물, 곤충 다 그냥 환경이 좋게 된 거죠. 12년 동안 고집해온 무농약 농사 때문에 풀도 두더지도 함께 공생하다 보니 작물의 때깔은 빛을 잃고 이훈계 씨는 게으른 농부로 소문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농사를 제가 하면서 별로 그렇게 빛을 못 보고 있는데 그 팔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저의 특급 도움입니다. 특급 도움이요? 바로 아내라고나 할까.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무농약 농사에 대한 부자농부의 소신을 아내 송혜자 씨만큼은 믿고 따라줬을 뿐 아니라 그를 부자농부로 만들어 주었다는데 어떤 특급 내조가 있었던 것일까? 이제 무농약으로 하다 보니까 소출은 적고 빚은 늘어가고, 예, 그럴 때 온라인으로 무농약으로 농사 지었다는 거를 이제 알렸을 때 직거래 고객이 늘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농산물을 직거래로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훈길 씨가 무농약 농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면 아내 송혜자 씨는 이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려 날개를 달아줬던 것이다. 지금 제가 농약 없는 농사를 진 지 12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확은 그만큼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래서 한 1년 다 해서 한 10톤 정도 되고 한 1억? 그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7독이나 되는 하우스 규모에 비해 적은 생산량이지만 안전한 먹거리로 인정받아 무농약 농산물 판매만으로 연매출 1억 원을 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훈길 씨는 어떻게 무농약 농사를 시작하게 된 걸까? 아버지 농사 지시는 거를 돕다 보니까 이 농촌 생활 자체가 거의 습관적으로 농약을 치시더라고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만 칩시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땅을 반을 쫙 갈라서 그러면 이건 네가 해. 이건 내가 할게. 우리 서로 타치하지 말자. 그래서 동거를 하면서 이별이 시작이 됐습니다. 농부로서의 죄책감 때문에 농약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이훈길 씨는 자신만의 무농약 농사를 시작했는데 무성한 풀 속에서 진주를 키워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막 싸웠어요. 어릴 때 매주면 좀 쉬운데 결국에는 커졌을 때 결국엔 매줘야 되거든요. 비워주거나 매줘야 되는데 그건 무조건 하지 말으라고 하니까 나중에 감당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싸웠죠, 그 부분에서. 하지만 농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는데 억지 고집이 아닌 이유 있는 소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고 땅의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탭인데요. 유기농, 햇섭 이런 거를 받은 그 목장에 한우소가 그 배설을 해놓은 그 소 거름인데요. 얘를 3년 동안을 상온에 묵혀둬요. 그냥 아무 탭이나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료를 잘 써야 친환경이 아니고 자연 상황에 이 토양에서부터 얘네들이 어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가는 게 친환경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 퇴비 없이 약품이 사용되지 않은 친환경 인증 물질만 이용해 외부의 나쁜 물질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퇴비를 손에 쥐는 부자농부. 냄새까지 맡아보는데 그의 코는 무사할 것인가? 똥인데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괜찮아요? 아, 이게 비도 맞고 또 시간이 흐르면 있잖아요. 모든 게 분해가 돼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악취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 그대로 시간이 흐르면 다 정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똥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흙 냄새지. 아, 진짜 안 나요? 안 나요. 맡아보실래요? 극한 직업 부자농부 PD의 소똥 냄새 맡기 도전! 어떻습니까? 이게 약간 흙 냄새는 나요. 근데 그 향기가 그 퇴비의 향기가 나거든요. 이 농업에서 얘기할 땐 그 발효됐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작물이나 풀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영양만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에다가 밑거름을 준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발효가 잘 이루어진 퇴비를 넉넉히 섞어 땅을 갈아엎은 뒤 파종을 위한 둑과 고랑을 만들어주면 무농약 농사를 위한 건강한 땅이 준비된다. 이제 파종을 할 차례. 오늘 부자농부가 파종할 작물은 바로 감자다. 싹이 난 감자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 종자로 사용한다는데 제가 안전한 먹거리를 계속 실험하고 또 실천하고 있잖아요. 또 이것도 내가 재배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씨앗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유기농으로 길러진 품질 좋은 감자를 이용해 종자부터 재배와 수확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완전한 무농약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라는데 날이 따뜻해진 만큼 푸른도 무성하게 자라고 병충해는 더욱 강력해질 예정이라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 감자도 무농약으로 하실 거예요? 당연히 무농약이죠. 또 이 속에 땅 속에도 벌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자를 먹긴 먹어요. 이제 구멍이 생기는데 다 먹지는 않아요. 근데 벌레가 먹으면 상품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모양은 안 이쁘죠. 저희가 그 부분은 그냥 감수하고 가는 거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니까 조금 못 벌어도 안전한 먹거리로 가는 거, 고집으로 가는 거죠. 자연순환의 법칙에 따라 땅의 힘을 키우고 무농약 종자와 비료로 시작부터 남다른 부자농부의 감자가 안전한 먹거리로 완성되어 부자농부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길 기대해본다.
열무 수확과 감자 파종으로 꽉 찬 하루를 보낸 부자농부. 게으른 농부라는 소문은 오해였던 것 같은데. 대표님, 예? 오늘 이제 일 다 끝나신 거예요? 날도 차고 그러니까 하우스는 뭐 이걸로 정리하고 이제 가서 공부 좀 해야죠. 공부를 한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하루에 지쳤을 법도 한데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자리를 잡은 부부. 마주 놓인 책상에서 말없이 각자의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농장 일을 끝내면 공부부터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무슨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둘이 대학생이거든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끊임없이 공부하고 활용해라. 경기농업 마이스터 대학 학생. 저는 한국열린사이버대 학생이에요. 늦은 나이에 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이라는 영역은 제가 늘 접하면서도 또 깊이 있게 알아야 될 부분, 이거는 진짜 양파 같은 게 농업인 것 같아요. 까도 또 나오는 거. 그리고 하나를 안다고 해야 그건 한 가지밖에 아는 것이 아니니까 그 배운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농부라고 하는 걸 넘어서 깨어있게 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무농약 농사 실천과 농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데. 가공창업 컨설팅 학과가 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럼 몇 학번이세요? 지금 19학번. 올해 새내기시네요? 네. 재밌으세요? 너무 재밌어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운 지식을 무농약 농사에 활용해 농부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는 이훈길, 송혜자 부부. 열정으로 가득했던 하루가 그렇게 저물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부자농부의 농장. 아침부터 책상 앞에 마주 앉은 부자농부와 아내. 어제 공부를 다 못했는지 한참을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침부터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 활동하고 있어요. 블로그 활동? 송혜자 씨의 블로그는 무려 3천여 명의 이웃과 소통하며 부자농부의 무농약 농산물을 세상에 알리고 판매하는 장이 되어준다는데. 우리 농작물, 안전하게 기른 농작물을 일단 알리는 거죠. 어떻게 농사 짓는지, 그리고 이제 판매할 거 있으면은 또 올려서 주문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또 공지하고요. 특별한 행사요? 네. 오늘도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과연 어떤 행사일까? 오후가 되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체험하러 오셨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고객과 소통하라. 오늘 열무김치 담는 체험이에요. 그걸 왜 하세요? 우리 농장 홍보를 위해서 하는데 이제 오셔서 김치 담으시고 또 SNS도 올려주시고 하면 홍보 효과도 있고요. 또 안전한 먹거리 직접 오셔서 체험하는 그런 날이에요. 들어오세요. 농장을 직접 둘러보는 곳에서 시작되는 오늘의 체험 행사. 풀과 함께 나와 있는 이 상추가 풀 속 진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따보실까요?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무농약 농산물인 만큼 즉석에서 바로 따서 맛도 볼 수 있다는데. 직접 수확한 무농약 열무는 송혜자 씨가 미리 준비해둔 양념과 함께 버무려 갓 담근 열무김치로 새롭게 태어난다. 식감이 아삭아삭하고요. 우선 싱싱한 느낌이 탁 오잖아요. 싱싱한 느낌 탁 오고 모든 재료가 다 유기농으로 친환경으로 재배를 했는지 너무 양념 자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체험 후에는 농장의 안전한 농산물과 부부의 넉넉한 인심이 담긴 건강한 밥상까지 즐길 수 있다는데, 이러한 체험 행사 덕분에 부자농부의 무농약 농산물과 아내의 손맛이 알려져 농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우리가 시래기를 하잖아요. 무청 시래기. 그래서 잎은 시래기가 되고, 그러니까 뿌리, 그러니까 무는 이제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를 건조해서 말려놓은 무말랭이에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네 번째, 안전한 식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여라. 무농약 농사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직거래로 판매할 뿐 아니라 송혜자 씨의 손맛을 더해 안전한 식품이라는 새로운 상품으로 고객을 만나고 있었는데, 즉석 제조로 팔고 있는 거는 시래기 이제 삶아서 나가고, 또 시래기 나물로 나가고요. 시래기 밥이 나가고, 무말랭이 무침, 그리고 시래기 만두까지. 직접 즐기던 건강한 먹거리가 고객과의 소통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농장의 주요 상품으로 등극한 것이다. 무농약 농사를 고집하면서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크고 노력과 시간에 비해 수확량은 떨어져 수익 구조를 이루지 못했는데, 작년부터 아내 송혜자 씨의 아이디어와 손맛이 더해져 농장에 새로운 소득원이 생긴 것이다. 무말랭이 무치고, 시래기 나물, 시래기 삶고, 또 시래기 만두해서 연매출 1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무농약 농산물과 식품 판매를 통해 연매출 2억 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훈길 부자농부의 무농약 농산물 중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1년 내내 만날 수 있는 시래기라는데, 대표님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세요? 아, 네. 건시래기 주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포장해서 갖다 주려고 갑니다. 겨우내 깨끗하게 말려두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하거나 식품으로 가공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 오늘은 건시래기 주문이 들어와 이훈길 씨가 직접 포장과 배달에 나섰다. 도착한 곳은 양주 시내에 위치한 한 농산물 판매 마켓. 어쩐지 낯설지 않은 장소인데 부자농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농산물 판매장 관계자도 낯이 있다. 자세히 보니 26회 방송에 흑돼지 부자농부로 출연했던 송인만 씨였던 것. 반가워요. 우리 동네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특산물들을 다 모아서 농민들이 같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마트를 만든다. 파머스 마켓. 방송 당시 양주의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 준비 단계에 있었던 것이 이제 양주를 대표하는 농산물로 가득 채워진 진정한 파머스 마켓으로 완성된 것. 아, 시래기 파는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양주에서 최고의 양질의 어떤 상품만 모아놓는 자리가 되니까 나도 협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판매를 합니다. 이훈길 씨의 시래기도 양주를 대표하는 농산물로서 파머스 마켓을 빛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 지역 사람들도 계시지만 외부 서울이라든지 외곽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를 단골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주를 알리는 또 훌륭한 역할을 해주는 게 파머스 마켓이니까 저 또한 그런 자부심에 여기 어울리고 있습니다. 바쁜 일들을 끝낸 오후, 파머스 마켓에 다녀온 뒤 양주를 대표하는 농부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는 이훈길 씨는 다시 하우스로 돌아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풀을 메고 있다. 풀을 이렇게 하는 거는 고랑에 풀 매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요 속에서 나오는 풀의 세력을 좀 잡아주고 눌러줘서 감자로 하여금 좀 더 어떤 생육의 안전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 고랑을 깨끗하게 다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 이 풀이 뭐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요걸 눌러주기 위한 하나 목적으로만 살살 하는 거죠.
풀과 작물의 공생을 허락하는 그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데 어쩐지 풀을 맨다 싶더니 꽃을 바라보는 부자농부. 그러다가 꽃을 그냥 먹는다? 꽃은 왜 드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이 작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의 하이라이트는 꽃에 다 있어요. 그래서 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꽃이 요 안에서 이제 수정을 하면서 씨앗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무들은 전부 무농약 씨를 종자를 만들어낼 거예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농약 없이 키워진 무를 통해 진정한 무농약 종자 생산을 바라보는 그는 진정한 농사꾼이었다. 부자농부는 장인 정신이다. 우리가 농사한 이 모습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의 값어치를 느끼고 찾아주실 수 있는 그 매개체, 바로 그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핵심이다. 이훈길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작물과 풀의 공생을 허락하라. 무농약 농사를 고집하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자연순환 원칙을 지키는 부자농부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활용할 뿐 아니라 체험과 블로그 운영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연매출 2억 원을 달성한 이훈길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것이 농부의 소명이라 여기는 이훈길 부자농부가 있는 한 우리 농업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